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둑교실의 양상국입니다. 네, 진행의 하호정입니다. EBS 바둑교실이요. 봄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단장했는데요. 네, 새롭게 단장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네, 바둑이 누구나 배우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EBS 바둑교실에서는 초보자부터 그야말로 단수를 모르는 부터 아마 초단까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26주 동안만 열심히 보시면 1시간씩 아마 바둑을 모르는 분도 어느새 상당히 잘 두는 바둑으로 변해 있을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자, 하지만 바둑이 하루아침에 는다면 너무 좋지만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꾸준한 공부와 복습은 여러분들의 몫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르쳐드리는 내용은요. EBS 홈페이지에 매주 올라가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고 꾸준한 복습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바둑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또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여서 여러분들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네,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옛날 중국 진나라 때 왕질이란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왕질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꿈을 꾸고 나서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는데 그곳에 두 명의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왕질은 하도 신기해 도끼를 옆에 두고 바둑을 구경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바둑을 두던 노인이 왕질에게 대추씨 같은 모양의 알약을 주면서 배고프지 않게 해줄 테니 먹으라고 했어요. 그 약을 먹고 왕질은 배고픈 줄 모르고 두 노인의 바둑을 구경하게 되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바둑이 거의 끝나갈 무렵 왕질이 문득 정신을 차리고 도끼를 찾으려는데 이게 웬일이죠? 도끼 자루가 다 썩어서 없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 두 노인은 신선이었고 신선의 바둑 한 판이 도끼자루가 썩어도 모를 정도로 재미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 잘 들어보셨는데요. 네, 여기서 덧붙여서 설명해 주실 게 있다면요. 네, 이 그림 자체가 원래 난가지락이란 말이 있습니다. 난가지락이란 그야말로 무너질 난 도끼자루 간데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그게 바로 난가의 지락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바둑이 얼마나 재밌는가, 이렇게 집중력이 높아지는 게임인가를 알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재미에 꼭 빠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바둑의 본격적인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어지는 시간, 바둑 입문 시간입니다. 네, 바둑 입문 시간입니다. 바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바둑의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역사는 그야말로 4~5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순시대라고 합니다. 태평성대라고 하는데요. 윤중임의 아들 단조와 순중임의 아들 성균이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아들들이 어리석고 우매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깨우쳐주나 상당히 고민 끝에 바둑을 만들어서 정말 깨우쳐서 현자가 됐다.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워낙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전설로도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 분들을 봐도요, 산만한 아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면 도움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둑이 그런 침착하고 또 네. 집중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바둑판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둑판의 명칭이 참 재밌는데, 여러분이 보시기도 이제 가로, 세로 19줄이죠. 네. 19줄이면 이게 361입니다. 네. 곱하다 보면. 그래서 상당히 수학 공부도 많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361집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귀가 4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부분을 귀라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귀의 명칭을 다 한번 얘기해 보죠. 그쪽 끝에 귀요. 네, 이쪽은 좌상귀라고 하죠. 그렇죠. 우상귀. 이쪽은 좌하귀고요. 우하귀. 쉽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변이 있는데 이쪽이 상변이죠. 네, 하변이고요. 그쪽은요? 좌변이고. 네, 우변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곳을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이건 중앙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통 하늘천, 으뜸원을 써서 천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어복이라고도 합니다. 네. 가운데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바둑의 처음과 끝이 있을 텐데요. 바둑 두는 네.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네. 해주시면요. 바둑두는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아무 데나 둬도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우선 귀부터 둬야 됩니다. 귀, 변, 주강이죠. 변은 다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요. 이러면 가장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귀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걸 집이라고 합니다. 한 집의 개념이 이렇게 되거든요. 한 집. 또 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집을 한번 해보죠. 자, 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돌이 3개가 필요하고요. 똑같습니다만 위에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해도 똑같은 모양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저는 좌상기 쪽에서 한번 한 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한 집을 만드는데 이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중앙에 보면 한 점, 또 2점 들어야 되죠. 또 3점을 놔야 되고 4점을 놔야 됩니다. 이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바둑은 서로 가장 돌을 적게 만들어서 집을 많이 짓는 사람이 이제 이기는 그런 게임인데요. 네. 자, 귀는 보시다시피 2점에 한 집을 지었습니다. 변에는 네, 3수를 드렸죠. 중앙은 4수입니다. 그만큼 중앙에 집 짓기가 더 이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지으면 더 또 집 차이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3집 들었죠. 이렇게 해서 한 집을 짓는데 차이가 또 많이 납니다. 똑같은 한 집인데도 네. 이게 완벽한 한 집씩입니다. 한 집. 자, 그렇다면 이쪽도 만들어 볼까요? 네, 중앙도 보면 이렇게 완벽한 네. 한 집을 만들려면 이렇게 집이 돌이 여러 개 들어가야 됩니다. 네, 하나 더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또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네. 한 집 짓는데. 그래서 바둑두는 순서는 가장 집 짓기가 좋은 데가 이 귀가 되겠습니다. 네, 귀 4개가 있었죠. 귀. 2번째는 변입니다. 네. 3번째 마지막 두는 장면이 이제 중앙이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네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만큼 돌의 효율성을 따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이죠. 처음에 바둑 배울 때는 막연하다고 하거든요. 어디서 둘 줄 모르겠다. 그러나 오늘 설명 들으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귀부터 두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변을 두게 되고 중앙을 두게 된다. 이 순서가. 네. 자, 지금부터는 점의 개념과요, 또 행마의 종류, 또 돌의 이음과 끊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선현들이 꽃술무늬를 그려가지고 꽃 화자를 쳐서 화점이라고 했고 네. 지금은 알기 쉽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옛날 바둑판을 보면 이렇게 꽃술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기다 꽃무늬가 좀 있었죠. 화점은 주로 이 세력 위주가 되겠습니다. 세력. 중앙을 위주로 하는 이쪽 변. 중앙을 위주로 하는 화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보면 2번째가 있는데요. 여기가 소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는 적을 소자, 소목이라고 합니다. 눈목자를 쓰게 되는데 이 소목을 제일 많이 두게 되겠습니다. 이쪽도 소목입니다. 2가지가 소목인데 이 모양은 3선, 실리선을 차지했죠. 하나, 둘, 셋, 넷, 4선을 차지했습니다. 실리와 세력을 겸했다. 그래서 이게 편식이 아니고 2가지를 겸했다 해서 옛날보다 한때는 화점도 유행했지만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수가 소목이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소목 정석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소목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3선, 4선을 겸했기 때문에 화점은 그야말로 실리보다는 세력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작전이 되겠습니다. 자, 화점과 소목을 가장 많이 쓰지만요. 네. 뭐 이런 수들도 있죠. 그렇죠. 이 모양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